요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소셜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아무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죠. 친구나 가족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 있어 보이고 남들은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만으로 지금 내 재정 상태를 판단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부분만 골라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이나 겉모습에는 좋은 면만 강조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우선 일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주위의 직장을 정말 싫어하면서도 바꿀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비상금이 없거나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새 직장으로 옮기면 당장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죠. 만약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즉 당장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미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바꿀 수 있거나 창업처럼 다른 길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기회를 주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거나 사이드 비즈니스나 창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인생의 옵션이 많아집니다. 이런 선택권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활의 안전판이자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이점입니다. 지금의 일이 맞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수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큰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소비가 곧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감정 소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짧은 만족을 줄 뿐 장기적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건 재정 관리에 있어 핵심입니다. 만약 돈이 행복을 산다고 잘못 믿고 끝없는 지출을 반복하면 결국 돌려받지 못할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소비 습관은 재정적 진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반면에 소비가 곧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지출을 통제하기 쉬워지고 절약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현명한 소비관념은 장기적인 재정적 자유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는 잘못된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구매가 지속적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는 잠깐의 만족만 줄 뿐이고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다소 부유하다고 느껴도 됩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저택이나 요트, 고급차 여러 대를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을 사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하고 싶을 때 걱정 없이 점심을 살 수 있고 잠깐 커피를 사러 들어가도 크게 망설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자유가 쌓이면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갑자기 차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발생해도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장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어도 원하는 작은 것들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례는 드물고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일부 선택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항상 뒤처진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 궤도에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행동도 나오지 않죠.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특히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면 길게 봤을 때 큰 성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습관은 훌륭한 자기 훈련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즉,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저축과 투자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축과 투자는 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저축은 주로 단기 목표를 위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비를 모으거나 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필요할 돈을 준비하는 거죠. 반대로 투자는 장기 자산에 돈을 묶어두고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이라 은퇴 이후까지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둘 다 하지 않고 버는 대로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잘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소득의 40%나 50%를 저축해야만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모으더라도 저축과 투자를 습관화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며 지금 하는 작은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돈을 생각할 때 돈이 삶을 지배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고 느끼시나요? 소득과 예산, 목표를 생각할 때 자신감이 드는지 아니면 버겁고 압도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지출을 줄여 여유를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같은 길만 반복되는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괜찮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든다면 그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도 잘 버텨가며 번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생활 수준을 소득 증가에 맞춰 무조건 올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같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지출을 그만큼 늘리지 않는 태도는 재정적 도약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늘리는 게 자연스럽지만 소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 올랐을 때 충동적으로 그 15%를 모두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을 통째로 써버립니다. 그러면 차 할부금이나 외식비 같은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결국 저축 여력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소득 증가분의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사람들이 결국 부를 더 잘 쌓습니다. 소득과 지출 사이의 간격을 늘리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인상분의 대략 5% 정도만 써보고 나머지 10%는 바로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식의 전략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산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재정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주거비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성취입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하고도 한 달 말에 밑바닥까지 비지 않는다면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집값이나 월세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지는 현실에서 주거비를 안심하고 낼 수 있다는 건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거비를 지불하고도 돈이 조금 남는다는 것은 그 항목에 과하게 지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소득을 잘 배분할 줄 안다는 신호입니다. 꿈의 집에 살지 않더라도 이 자녀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빚을 갚으면 재정 상태는 점점 좋아집니다. 결국 꿈의 집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우선은 현재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 자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별거 아닌 기본적인 지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소소한 성취들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호화 자산을 가진 부자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꼴을 비참하다고만 단정짓지 말고 작은 성과들을 인정해보세요. 그 성과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세계의 억만장자들과만 비교한다면 누구든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비교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잡고
자신만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재테크 팁으로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